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. 곧장 인사 나눌게요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야금야금 뉴욕 증시 언제까지 미중 협상 이슈에 이렇게 기대서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. 포인트 짚어주시고요. 저희 장 전략도 챙겨주세요. 미국 시장이 정말 잘 버티죠. 근데 미국 시장에는 어저께 두 가지 이슈가 상충을 했어요.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지표, 고용 지표. 그러니까 민간 고용이 지난번에도 안 좋았죠. 근데 지난번보다는 개선이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부족한. 그러니까 한 12만 명 정도 나왔고 시장 예상치 한 17만 명 후반대, 중후반대 모습이었죠. 이게 이제 하나가 문제가 돼서 지표가 악재가 있었는데 그 무역협상의 기대감이 시장을 받칩니다. 그래서 이걸 세분화해서 봤더니 일단 무역협상에서는 중국과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 기술 탈취 문제죠.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기술을 탈취했다, 뭐 도용했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협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인정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기술을 도용했다. 자,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협상을 할 수 있는 이제 길목에 접어든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확산이 됐고 그게 결국 지표의 부진을 상쇄시키면서 상승으로 이끌었다.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. 근데 이제 또 지표에 대한 부분도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민간 고용이 지난번에 안 좋았고 이번에도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한 상태인데 원래 예상치만큼 못 가고 있다는 것은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지표가 나빠짐으로 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. 경기 둔화가 된다? 그러면 또 투자가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? 라는 부분이죠. 그러니까 지표가 나빠졌지만 나쁜 게 시장 투자가로 하여금 나쁜 쪽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요 근래 뭐 레리 커들러라든가 또 아니면은 일부 학자들이 또 연준에서도 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부분이었죠.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아시겠지만 셧다운이나 이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런 아닌 상황 속에서 고용지표가 나빠지는 상황은 정말 경기 둔화 침체를 보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연준이 결국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 걸까?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. 자,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. 지표가 나빠졌다고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이 지표로 인한 시장의 흔들림이 있어야 연준은 과거의 사례로 움직였다는 거죠. 연준이 지금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가? 라는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다만 이러한 부분이 투심을 좀 자극해 준 거고 그 투심 자극이 결국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일봉 상황으로 보면 여기 이거 너무 잘 버팁니다. 좀 이런 거 처음 봅니다.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버텨야 한다면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격을 열어야 되거든요. 후행 스팬과의 이격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후행 추세선과의 이격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더 가서 공간을 열어야 갑니다. 근데 문제는 월봉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월봉이 조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뭐가 믿겨지지 않냐면 저 밑에서부터 추세선을 그어놔가지고 후행 스팬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목표치를 딱 맞췄는데 이거를 뚫을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. 지금 26,200까지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못 갈 것 같은데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 강한 거 아니야?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에 그러니까 26,800 지금부터만 3% 저걸 뚫고 가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인 겁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걸 뚫어야 투자를 하는 거지 못 뚫으면 여긴 다 물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. 지금도 아직 이 후행 스패너는 헤드앤숄더가 안 깨졌어요. 캔들로는 지난번에 만들었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안 깨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뚫리기 전까지는 사실은 공격적인 매매를 한다?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은 자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차라리 리스크 관리가 맞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게 맞다면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는요. IMF의 라가르드 총재가요. 경고를 때립니다. 어떤 경우냐면 세계 경제 침체가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70% 정도가 침체가 가능한데
거기에 미국이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. 근데 이때까지는 미국을 걸고 넘어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도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제 거기에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.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.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늘어질 경우 그로 인한 충격. 그다음 노브렉시트에 대한 부분.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문제가 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투 선수도 잽을 여러 번 맞으면 KO를 당하듯이 그 상황이 누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피로가 누적이 되고 경제가 누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결국 IMF 총재의 이런 발언이 결국 미국도 뭔가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이슈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자, 국내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. 자, 국내장은요. 2200을 올라섰습니다. 자, 2200을 올라섰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는 건 차트를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이게 맞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더 갈까?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. 첫 번째는 $1 내려와야 됩니다. 무조건 1125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. 외국인이 요즘 매수해서 끌어올립니다. 외국인이 추가로 계속 사는지를 보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 꼭 봐야 될 거는 지난번 제가 전기전자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. 자동차주입니다. 자동차. 자, 자동차 현대차 제가 이렇게 주봉 그어놨는데요. 벗어나려고 합니다. 자동차가 올라가면 어차피 삼성전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동섭의 인사이트까지 저희 준비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. 인생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죠.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루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반전을 늘 맞이하고 있는데요. 끝까지 한번 저희 시장공감탱가 가보시길 바랍니다. 내일 이 시각 10시에 어김없이 인사드릴게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